소매치기 청년과 무명 밴드의 건반 연주자인 여자 주인공 이야기가 진솔한 대사들을 통해 실감나게 전개되는 드라마. 바로 2002년에 인기리에 방영된 미니시리즈 내 멋대로 해라의 이야기인데요. 보통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주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거나 출중한 외모를 가진 반면에 이 드라마에서 남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또 키도 작은 아주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더불어서 여자 주인공은 집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신의 꿈인 뮤지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이 노력하는 자기 주관성이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당시에 마니아층을 형성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 멋대로인 듯 보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특별한 우리 청춘의 현실을 그려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청선뉴스에 모신 이 분도요.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민 프로그래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1부에서는 제가 제 멋대로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지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선 뉴스 이승민 프로그래머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인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어떻게 찾았나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면접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면접관으로서 많이 보는 편인데 신입분들하고 면접을 많이 볼 때 이제 그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이제 회사에 잘 들어가서 할 수 있을까? 뭔가 인생의 정답을 찾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볼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함을 느꼈었던 적이 많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그 사람을 사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고 싶은 일을 더 잘 찾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이제 행복이 삶의 목적이다라고까지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행복이 뭘까라고 보면은 행복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 게 참 추상적인 말이에요. 하고 싶다라고 제가 표현은 하였지만 정말 명시적으로 제가 행동으로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 또는 체력 아니면 정말 멋있는 사람 뭐 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제 얻는 것 그리고 또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복의 형태가 있듯이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정말로 많이 다른데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거야.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성공들을 기준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찾는 게 정말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되고 성찰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게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뭘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행복들을 잘 찾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도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이런 많은 시도를 하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라, 시험을 열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 좋은 대학교를 가면 이제 취업을 걱정해야 되고, 취업하면 결혼 걱정해야 되고, 결혼하면 애 걱정해야 되고, 되게 죽을 때까지 이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따라가면은 참 이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는 이게 뭐 초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번 안 만난 분들한테 제가 자주 물어보는 말들이 있는데 뭐 취미가 뭐예요? 또는 주말에 뭐 하세요?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데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쉽니다 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쉰다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로 쉬고 싶어서 하는, 내가 선택하는 그런 휴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쉰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더 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내 멋대로 살자,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 YOLO라는 단어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YOLO라는 단어가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로 뭔가 인간에서는 그냥 놀러 다니는 것?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나는 밤새 게임을 한다. 뭔가 이런 게 욜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욜로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불투명한 미래보다는 뭔가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뭔가 미래 대학교를 가면 잘 될 거야, 좋은 직장에 가면 잘 될 거야 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더 뛰어들고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욜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경험들을 얘기해 드릴 건데요.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제 길을 잘 찾았는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먼저 1편은 이매진컵이라는 공모전을 제가 참가하게 된 이야기예요. 쭉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제 인생을 변하게 해준 그런 변곡점이 되는 그런 공모전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졸업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하면은 알게 될 텐데 그냥 하다가 뭔가 휴학을 했고 휴학을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일을 시작하게 돼버려서 아직까지도 졸업 안 하고 휴학을 한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작점이죠. 이게 마지막 학기가 다가오면서 뭔가 딱 한 학기 남았어요. 근데 그냥 졸업하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에서 그냥 조별과제 하면은 배신과 정치의 이제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재밌게 다 같이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심성의껏 달려가고 좋은 결과를 내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큰 공모전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하나의 큰 목표를 두면은 좋은 팀원들도 오고 이게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공모전을 나가지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많은 개발 공모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매진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매진컵은 세계 대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윈도우를 만든 유명한 기업에서 매년 지금도 주최를 하고 있고 매년 세계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의 주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경쟁을 해서 순위를 뽑는 이제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회를 준비해야 될까? 일단 팀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원을 어떻게 모으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매진컵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체이지만 MSP라는 활동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스라고 다양한 학생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MSP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활동도 하고 이매진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되니까 선배들이든 친구들이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반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더 좋은 개발 활동들도 많은데 왜 그런 활동에 가느냐, 또는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어서 졸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모전이란 게 사실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과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인데, 만약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건 사실이니까 안 되면은 그럼 그 과정에서 날린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서 저한테 의문을 제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대회를 준비하는 1년의 과정을 그냥 계속 이미지로 그려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냥 팀원들이랑 이렇게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과정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진짜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두근거림을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는. 그래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되게 좋게 됐어요. 그래서 2014년에 한국에서 이노베이션 분야가 3개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에서 1등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세계 예선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되게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반대들이 사실 다 말이 되거든요. 아주 가까운 제 지인이 저와 같은 그런 도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도 오히려 제가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많은 말들이었는데, 저는 안정적인 것만 따라가서는 뭔가 얻을 수 없었던 성과잖아요. 세간에서 정해주는 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내가 가슴이 시키는 그런 도전을 따라갔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설사 좋은 결과를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었던 즐거움과 경험은 정말로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세계 예선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이렇게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졸업을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 팀원들이 4명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해서 어쨌든 소기의 결과도 이뤄냈으니까 아깝다, 한 번 더 우리 뭔가 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글로벌 K 스타트업이라는 공모전, 이것도 공모전이면서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 학생 공모전이 아니라 실제로 법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창업 공모전에서 그 당시에 뭔가 창조경제라는 단어와 함께 많은 지원이 들어오던 시기였어서 이제 그런 공모전 중에 하나였는데 탑 40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저희도 들뜨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되나? 우리 떼부자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해볼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역시 이건 더 많은 반대를 받았죠. 뭐 당장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도 여러 말을 들었고, 사실 저는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때 이매진컵 바로 직전에 이미 취업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도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장학금을 물고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고 해야만 할 수 있는 선택이 창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우려뿐만이 아니라 당장 확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돈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취업은 일단 일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뭔가 성공을 했잖아요. 어쨌든 성공을 했고, 창업이란 거는 나 나중에 창업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팀원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이매진컵이란 좋은 공모전의 결과로 인해서 딱 올라온 지금의 시기를 놓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이매진컵을 시작할 때 똑같이 이런 창업을 하면서 만날 그런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두근거림,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만나면서 새로운 성장을 한번 더 누려보고 싶었어요. 그 이매진컵도 이 팀 이름으로 나갔는데 핀더클라우드라는 팀으로 나갔었고, 그래서 법인 이름도 이걸로 해서 학생 공모전 팀에서 법인까지 이제 실제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우고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제품은 추파라는 제품인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 데이팅이라고 정말 잘 해놨지만 헌팅 술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메시징을 더 잘 해보자, 이런 제품이었고, 결과들이 그냥 아이템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 추가적으로 더 선정된 것도 있었고, 투자 제안도 한 번 더 받았었고, 운영은 했는데 이게 잘 되진 않았어요. 사용자들이 이렇게 잘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가지고 이게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끝나긴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뭔가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했던 거는 패션 SNS에서 뭔가 이템이라는 아이템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 했던 아이템보다 더 성과도 없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유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이 그렇게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미징컵에 좋은 기억을 안고 시작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실패도 거듭되고 다들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결국 2015년 6월에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했죠.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반 정도의 이런 창업 기간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냥 끝나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왜 실패했을까?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사업에 대한 진지함이 그 당시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누릴 수 있는 뭔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팀원들과 의견을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그렇게 패셔너블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패션 아이템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뭔가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선택을 했던 게 실패했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나중에 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어떤 걸 더 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은 제 나이에 때 또래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경험이 엄청나게 값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정도 시기에는 이 정도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체험하면서 또는 옆에 있는 다른 분들 보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만났던 분들 아까 글로벌 K 스타트업 탑 40에 같이 붙었었던 분들을 아직도 몇 분들은 연락을 하는데 만나기 힘든 인연도 만나게 되고 업계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냥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년 6개월 동안 난 창업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재밌게 즐기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또 다시 아까 이미징컵에서 창업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창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야기에 또 이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드라마앤컴퍼니라는 스타트업에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나 들어가게 되었나 2년 동안 신나게 즐겼다 휴학해서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때 가장 집중했던 건 LOL이란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롤 다이아를 반드시 찍고 복학을 하겠다. 실버였거든요. 실버에서 다이아까지 가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먹고 진짜 롤만 6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 학교 동아리 선배가 내가 사업을 그만둔 걸 알고 혹시 드라마앤컴퍼니 아느냐 그럼 면접을 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드라마앤컴퍼니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그 당시에 좀 그래도 이름이 있었거든요. 리멤버라는 명함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지금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1등을 유지한 지 오래됐던 서비스라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저는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은 어쨌든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투자도 더 받으시고 하시다 보니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시길래 그렇게 잘 이어가실 수 있을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대표님과 이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셨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리멤버 서비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앱에 입력이 되고 그러면 앱에 입력된 명함 정보가 사람이 입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입력해서 앱에 담아주고 그래서 기존의 기술을 사용해서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앱들은 몇 개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이 하니까 더욱더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 이제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계에서 1등을 빠르게 차지하고 유지를 하다가 근데 대표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명함 관리를 해서 이렇게 나아가려는 앱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지는 그런 비즈니스 정보들을 가지고 더욱더 큰 세계를 바라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단순 유틸리티가 아니라 유틸리티로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 플랫폼을 바라보는 대표님의 비전이 마음에 들었고 이게 너무 가슴이 떴던 것 같아요. 비전이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만든 어떤 제품이 세계에서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사용을 하고 편리함을 얻고 그런 거를 또 상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제대로 응했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합격을 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개발자잖아요. 그럼 기술 면접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기술 면접이 크게 안 봤거든요.
그래서 한두 질문 정도만 받고 그냥 바로 합격했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님한테. 근데 보통 개발자들이 면접을 보면은 기술 스택은 어떻게 되나요? 또 뭐 기술 개발자 문화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저는 아까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BEP는 언제 맞추나요? 뭐 BEP를 맞추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 계획 안에서 팀원 보충 계획은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그런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뭔가 사업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물론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업의 초기 멤버는 사업에 대해 더욱더 많이 공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뭔가 창업 경험에서 가졌던 인사이트들이 면접에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경험들 뿐만이 아니라 뭘 하든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롤 6시간씩 할 때도 반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가 뭐 아무리 스타트업 업계에서 잘 나간다고 해도 뭐 유명한 S전자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붙었던 것도 K통신사 큰 곳이었고, 그래서 그 정도 못 갈 것 같느냐라는 이제 그냥 빨리 졸업하고 가라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비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명함으로 비즈니스맨들을 다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맨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비전이 너무 끌렸고 입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은 회사와 그리고 너무 좋은 동료들과 하고 싶은 일인 개발을 잘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명함 관리밖에 없었는데 이후로 기능이 되게 많이 추가됐거든요. 2년 반 훨씬 넘었으니까 메신저도 추가되고 인맥 라운지라는 기능도 추가되고, 뭔가 회사들 간에 더 긴밀한 명함 관리를 할 수 있는 팀 명함첩이라는 기능도 추가가 되고, 그 사이에 그냥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네이버한테 인수돼서 더 큰 회사로 거듭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역시 또 그냥 나는 하고 싶어서 한다에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도 과정이지만 현재까지는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반대들을 못 이겨내고 아니면 두려워서 이매진 컵을 도전하지 않았다면, 또는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회사에 지금의 내 위치에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반문을 하면 당연히 아니요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주변들의 선택들에 대해서 휘둘렸으면은, 그리고 저는 지금처럼 되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나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2번은 요즘에 블록체인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공부를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기술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게 2000년대 인터넷 붐이 일어날 때와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뭐 완전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때였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나우누리 통신한다 이 정도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취업을 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일본어 할 줄 아는 이유가 애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애니만 엄청 많이 봐서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읽고 쓸 줄을 몰라요.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살면서 뭔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외 취미적인 것도 좀 채우고 그래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번째는 제가 사업도 해봤고 개발도 하니까 두 개를 겸한 컨설턴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내가 또 열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뭘 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뭔가 이런 선택들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해야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저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잘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래서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는 크게 세 가지만 말했지만 사실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는 사진으로만 표현했는데 제 피규어는 애니메이션 관련이고,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 성우를 좋아해서 일본으로 성우 콘서트 보러 다니고, 페스티벌 되게 좋아해서 다니고, 제가 직장인 춤 동아리를 하거든요. 저기 위에는 공연했던 사진 있고,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많은 다양한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있으면 시도를 먼저 해보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보고 재밌다. 그럼 계속 더 하고.
그래서 아까는 크게 뭔가 일과 관련된 세 가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취미적인 것, 그냥 살면서 계속 도전을 많이 하고 근데 항상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건 다 성공적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해봤는데 별로네. 그럼 안 하고. 그러니까 도전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의 근원은 욜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멋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그냥 해나가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이거는 내가 별로라고 느끼는구나를 하나하나 밟아오면서 내 설레임을 따라오면서 했던 경험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잘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욜로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선택할 때 그 있잖아요. 실패의 두려움보다는 뭔가 도전의 설레임 자체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약 도전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끝나지 않고 결국 그 다음 도전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실패를 생각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 설레임을 믿고 던져들면 어찌됐든 얻는 것이 있고 그게 다음 거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CEO 그 셰릴 샌드버그라는 분이 인생은 커리어는 정글짐이다 라는 표현을 옛날에 해주셨는데 그게 내가 밟아가는 이 과정 하나가 정글짐이 굉장히 많은 선들, 이렇게 철봉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밟아가는 이 커리어가 하나의 정글짐 철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리어를 가든 간에 다 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봉들 하나하나가 구성품이 되어줄 테니 겁내지 말고 도전하고 네가 원하는 거를 나아가고 그렇게 철봉 하나하나를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셰릴 샌드버그가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의 실패는 없고 그 인생은 결국 도전과 성공밖에 없는 거죠. 실패하면은 다시 배워서 다시 도전하는 거고 그럼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은 도전 다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